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 어디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자, 오늘은 정부 정책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는 한국의 고배당주 시장, 이 기회의 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진짜 수익을 어디서 찾지? 이게 아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큰 숙제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모든 투자의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아는 거겠죠? 그럼 먼저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이 경제 환경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그 냉정한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9%. 이게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처럼 주가가 쑥쑥 올라서 시세 차익만으로 돈 벌기는 이제 정말 힘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미국 S&P 500 같은 세계적인 시장도 지금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23배, 이게 닷컴 버블 때만큼이나 고평가됐다는 신호거든요. 한마디로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성장은 멈췄는데 자산 가격은 거품이 껴있다. 여기에 환율까지 불안하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현금을 만들어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절실하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투자 판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버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부가 주도한 밸류업 혁명입니다. 이건 뭐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이게 1년 만에 수익률이 무려 89.4%예요. 정말 믿기 힘든 수치죠. 전체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회가 그냥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주주, 바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세요.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돌려준 돈이 배당금으로만 50조 원이 넘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도 21조 원 이상을 썼어요. 주주들한테 현금이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열렸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바로 ETF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배당 ETF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시장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라이즈 ETF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술 대기업 비중이 엄청나죠. 이건 뭐냐면 배당도 받으면서 주가 성장까지 같이 노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의 상품입니다. 이 표를 보면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고르면 돼요. 나는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 기술주 중심의 라이즈. 아니, 나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현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플러스. 그리고 세금까지 아끼는 아주 스마트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KODX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걸로 만족 못해. 현금 흐름을 진짜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금 더 전문적인 전략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바로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본질은 되게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주식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매달 월세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일종의 보너스 수입인 셈이죠. 이 월세를 받는 방법, 즉 커버드 콜은 딱 3단계로 이뤄져요. 일단 배당주를 사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주식을 나중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를 판 대가로 바로 프리미엄이라는 현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추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 전략을 쓰면요, 우리가 원래 받던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받고 거기에 더해서 매달 1%가 넘는 현금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만의 투자 계획을 짤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나이대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해요.
예를 들어 20, 30대처럼 아직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분들은 라이즈 ETF처럼 성장에 집중하면서 배당을 계속 재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반면에 은퇴를 앞둔 50, 60대 분들은 당장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니까 플러스나 코덱스 같은 상품이 더 적합할 거고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든 ISA나 IRP 같은 절세 계좌를 무조건 활용하셔야 해요. 세금 아끼는 것만큼 확실하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의 세계에서 리스크를 점검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배당 함정이라는 걸 조심해야 해요. 이게 뭐냐면 회선은 부실한데 배당률만 높게 불러서 투자자들을 꿰는 거죠. 이런 기업은 결국 배당을 깎거나 주가가 폭락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떤지도 계속해서 체크해야겠죠.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물론 어떤 투자를 하든 위험은 따르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2026년의 경제 환경 속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 위험은 무언가 시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일까요?